페인트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 전국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해 대전, 세종, 충남 일대가 마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혹시라도 폭우가 다시 쏟아질까 봐 실험하고 있다는데요. 금주의 뉴스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도로 위에 지뢰밭이라 불리는 이것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찾길 옆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노출돼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지뢰밭,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파헤쳐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연재해 전문가가 거북이 평상을 찾아왔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집중호우의 원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까지 거북이 주대석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큰 폭우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도 큰 피해가 났습니다. 정말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기자들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장맛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대전이죠. 아파트 단지가 저수진처럼 변했습니다. 물속에 진짜 반쯤 잠겨 충격이었어요. 지붕만 드러난 차량들이 둥둥 떠다니고 차량들을 피해 119 구명보트가 바삐 오갑니다. 보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적어 구조에 시간이 1층이 걸려 잠겼으니. 완전히 뭐 강이야. 네. 저는 지금 지난 7월 30일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께서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주민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 중간 이상까지 쳤어요.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새벽 뭐 5시 반부터 들어왔다 그러는데 언제 다시 5시 반부터 왔다 그러는데 네. 앞집 인원분이 문을 뜨더라고. 어. 6시에. 보니까 벌써 물 찼어요. 아, 그래서 물 차보니까 뭐 전기자전거도 다 넘어졌고 어. 또 다른 승용차가 절반 찼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저기 한 1m 50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진짜 고생하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황토가 다 꽉 찼고 장판 같은 데도 물이 꽉 찼으니까 그럼 모든 이제 침대 밑에는 다 젖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번에 걱정 많으셨죠? 예, 좀 그랬어요. 놀랐어요. 아이고. 아, 저 놀라셨을 피해를 입고 거예요. 나서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마음이 뭐 뭐라고 말도 못하지요. 예. 속상하고 뭐 이래저래. 올 때 갈 때도 내 집이 좋다고 그래도 예, 그렇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어수선하고 막 그래요. 지금 심중이. 생각보다가 좀 많이 깔끔해졌거든요. 예, 자원봉사들이 오셔갖고 예. 도와주시고 이래서 이만큼이나 좀 해요. 다행이네요. 진짜 도움 주시는 분들 없으면 그렇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다? 이제 못 쓰는 가재도구들. 그 밖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책이 저게 약 2만 상점이었나 보네요. 아이고 한순간에 그냥 도사도 아침 7시에 연락받고 오니까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쳐갖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 가게가 다 찼으니까.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날 첫날은.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보셔요. 이 길이 전부 다 토사와 자갈 바위 덩어리가 쌓여 있고 같은 장소예요? 아이고 난리네 난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예. 아이고 눈으로 봐도 엄청나네. 일로 좀 토사가 다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예,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나저나 다행이네요. 지금 생활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동사무소에서 마련해준 예. 경로당에서 예. 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네. 아유, 바닥이 다 갈라졌네요. 저거는 도로예요. 금이가 여기가 완전히 지금 계곡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돌들이 산에서 또 내려온 거예요. 아 저 위에서 네, 인도에서 여기에 큰 바위 덩어리가 예. 이거 두 개만한 바위 덩어리가 예. 여기 다행히 막고 있었어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큰 바위 돌들이 들어있는데 예. 그나마 좀 작은 바위 돌이 여기로 틈 사이로 예. 쳐서 안으로 들어왔고 저쪽을 쳐가지고 안으로 해서 토사가 확 순식간에 빌려서 저쪽을 구석으로 해서 들어왔죠. 사람이 어안이 벙벙한 게 살다가 이런 걸 처음 겪으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냥 뭐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구나. 예. 지금 다른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아픔을 같이 하면서 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 뭐 침수 피해 없도록 또 산사태가 없도록 좀 관리를 제대로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전국에 말이에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물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평생 이렇게 순식간에 비가 쏟아붓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이런 건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습적으로 내렸던 폭우가 7월 하순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20년 만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합니다. 저도 반평생 대전 와서 살면서 비 오는 거는 많이 봤죠. 그런데 이번처럼 갑자기 이렇게 확 쏟아지는 거는 그죠 양도기를 퍼본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맞아요. 붙죠? 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비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전 현재 저 주택, 도로, 차량 침수 등 총 1,96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피해가 그 2,000건이네요. 뉴스를 통해서 이 기사를 봤는데요. 네. 아, 진짜 멀쩡히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잠기죠. 아파트도 잠기죠. 네. 더군다나 또 인명피해까지 생겼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저 대전시 그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빨래 해주시는 분부터 시작해주고 저 자원봉사자들을 저 밥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장마가 거의 뭐 40여일간을 남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아주 쉴 새 없이 물폭탄을 쏟아 부었는데요. 그래서 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도심도 그렇고 산과 농촌 모두 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버렸죠. 네. 그 박성수 기자도 폭우 피해 현장 다녀왔다면서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정말 그 많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 충남 아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도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휩쓸려 7, 80대 노인들이 실종됐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집 앞마당을 덮쳤습니다. 집 안에까지 돌덩이와 나뭇가지가 들어찼고 차량은 흙에 반쯤 묻혔습니다. 갑작스런 산사태로 집 안에 있던 70대와 80대 할아버지가 집 앞 개울까지 쓸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례없는 기습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바로 그 현장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철근 구조물이 이쪽에 설치되어 있던 다리였습니다. 긴급복구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피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기만 합니다.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철근 구조물이 이제 다리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와, 철근까지. 무섭네요, 진짜. 지금 임시로 저렇게 네, 맞습니다. 놓은 거 아니에요? 상어를 씻고 오길 잘했어. 아유, 또 돕고 오셨네요. 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뉴스에서만 보다가 실제 현장에 나와보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닌데요? 어제 포크레인이 다 한 거고요. 지금 비 오니까 딴 데로 가. 아 여기 여기 아니 저렇게. 근데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 목숨으로 막히면 물이 또 이제. 그래서 그걸 내야 돼. 네. 아, 마음이 고맙잖아요. 잘하셨어요. 저렇게 도로 위로 이렇게 아이고, 곳곳에 곳곳에 있어요. 꽃이 정말요. 옛날에는 아, 도로 위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런 적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 웬만하면 없었죠. 그죠? 그래갖고 좀 강당골 같은 경우 문제가 지금 이게 하천 옆에 집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뚝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네. 아이고. 야, 물 무섭다. 우리 거의 폭포 수준이네요. 이게 이제 토목 공사를 할 적에 옛날에는 이렇게 굽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유속이 세져서 그냥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강당리뿐이 아니라 시골 동네의 전체적인 그 문제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줄기가 내려오는 게 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집도 물에 잠겨가지고 피하고 다 대피하기 바빴지 이거 무너지는 거를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어요. 마치 뭐 이렇게 보면 물이 진짜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뭐 폭포수 같고 막. 아니 나야가라 폭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도로 끊긴 지가 벌써 3일째 되잖아요. 3일이요? 오늘이. 네, 그래서 그쵸, 저기 그쵸. 지금 부신복은 누인나가 있는데 그분이 어제 병원 가는데 병원 못 가고 있어요. 위급 상황이. 네, 그런 또 2차적인 그런 또 피해. 네, 그것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런도 그냥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진짜 야속해요, 저는 본인으로서는. 주민들이 직접 하시네요. 네, 직접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물란이 나도 물 조금 와도 이 배수로 빠져가지고 물이 빠져야 토사가 안 밀려 내려오지. 이걸 그냥 놔두면 토사가 다 밀려서 복구에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관을 해야 배관을 또 정밀하게 해야지. 그냥 또 물이 여기서 살살살 빠지면 거기에 이제 잔입자가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또 유실되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400. 이거는 4경을 재야 되는데 4경을 재왔다고. 반을 잡아요. 분명히 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야 뭐로 치고요? 아니, 한번 참, 돌아버리겠다! 아우, 직접 다 하시네. 그나마 이게 지금 비가 그쳐서 다행인데 이번 비에 계속 비가 뭐 100mm, 200mm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속수무책이 써내려가는 집들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요 안에까지 걷어내야 돼요 다. 아이고야. 집 안에까지 다 네, 들어왔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된 상태이긴 한데요. 열리지도 않아요. 아 흙이 이거 왔잖아요 이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토사 때문에. 어제 막 이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웬일이지 하고 나갔더니 저 수로에 반이 찼는데 이게 막 물이 그냥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예. 아 무서우셨겠다. 지금 이제 없던 저 물줄기가 원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안이 다 파갖고 아 원래 저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다 없어져가지고 이쪽이 이제 뻥 뚫린 거죠, 봐봐요. 물이 저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저쪽에서 이쪽을 친다고요. 물이 생각을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여기 꺾인 부분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질이 저기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네.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밑에가 다 뻥 뚫렸어요. 거기 다. 뚫렸대. 퉁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물길 옆에다 길을 내면 꼭 저런 여기도 현상이 위험하네요 지금 현재. 불안하지요. 지금 만약에 400mm 온다는데 400mm 이거 넘쳐요. 또 잘못하면은 한꺼번에 그냥 저번처럼 한꺼번에 내려오면은 이게 넘쳐버리지요, 이게. 물 조금 흐르는 것도 예. 근데 이 물소리 같은데 진짜 많이 내려오면 겁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르르 소리가 난다니까. 여기 한번 와 나중에 물 많이 내려올 때 여기 와서 한번 있어봐요. 겁나지. 저분은 저기 계곡 옆에 사시는 그 주민분이셨거든요. 그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기습폭우 속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노력과 관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에서 KBS 거북이 기자 박성수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참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화면 통해서 보는 저희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현장에 계셨던 주민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망연자실하다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을 때는 이게 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걱정인 거죠. 피해 복구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복구를 할 만하면 또 비가 오고 또 바람 불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피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많은 지역을 또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지원 요청을 하는데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다들 안타까운 마음들 뿐인데 이 대전 아산 지역 외에도 이번에 그 충남 지역 곳곳이 침수 피해 입었지 않습니까? 제 고향 홍성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래쪽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지금은 물이 좀 빠졌습니다. 현재 대전과 계룡, 논산과 군산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곳 홍성은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지금 이곳 다리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리도 마비됐을 정도까지의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까지 잠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홍성천 범람했을 때 그때 계셨을까요? 그때 물이 차면 다 빼가고 네. 저 다리 옆이 바로 주차장이어서. 경찰차 와갖고 차 빼라고 해서 또 빼고. 아, 그 전에 피해 보기 전에 다 이렇게. 예, 그렇지, 네. 그렇지.
바닥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여기도? 네, 다 4번 보니까 뭐 작성하시던데 피해 입은 거 혹시 신고하셨나요? 툭 피해 입어가지고요. 우위에 수로에서 무너져가지고 논을 거쳐서 도로를 넘어서 우리 그 논까지 하우스로 덮쳤거든요. 잠깐 비가 그치긴 했는데 예, 계속 앞으로 이렇게 또- 집중호우가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뚝 제방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더 터지는 날이면 피해가 크니까. 그렇죠.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 저 농사 지은 것들 어떡해요. 맞아요. 저희도 똑같이 이제 토사가 이렇게 떠밀려 내려와서 복구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피해를 입었던 건가요? 상류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배수로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가지고 길로 넘쳐가지고 도로 사면이 많이 유실되면서 도로 바닥까지 이제 골재랑 그런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 무너질 위험이 있어 지금 굴삭기를 한 대를 동원해서 지금 응급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기 농장에도 피해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물 들면 진짜 끝나버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듣기로 사장님 딸기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예. 혹시 어떤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냇물이 들어왔어요. 하천 옆에 있는 하천이 이렇게 위에서 들어온 거예요? 펌 나면서 아. 이 안 지대가 얕으니까 네. 딸기도 아직 안 했는데 다음 달에 심던데 네. 아이고 자꾸 시간이 늦어 이거 탈이죠. 하루 아침에 이걸 담고 보니까 그냥 망연자실이네요. 이 자연재해라는 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더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참 네, 미약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의 힘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손을 쓸 수가 없으니 그게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한 심정인데 황재룡 기자가 갔을 네. 때는 다행히 그래도 비는 좀 안 왔나 봐요. 비가 왔다 갔다 이제 오락가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비가 소강 상태였어요. 네. 저는 이번에 홍성에 그 기습폭우가 났을 때 그 다음 날에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저 마음 편치 않죠. 부모님이 또 홍성에 살고 네. 계시니까 살고 또 계시죠. 걱정도 되고 아마 저처럼 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향 소식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는 좀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는 홍성에도 이제 수해 복구를 하다가 그 인명 피해가 이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홍성 지역에도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안타깝게도 홍성 지역은 시설 피해 총 333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소식이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 한창 이게 수확, 그러니까 농작물들이 잘 커야 되는 그렇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저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네네네. 가을에 수확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망치는 거라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논산은 어떻게 전영실 기자는 괜찮으세요? 다행히 저희 논산 지역은 큰 피해는 없지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작은 피해들은 많이 있어요. 산사태도 좀 일어났고요. 도로도 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또 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농작물을 조금 손해 보신 분들도 많고 대전을 비롯해서 아산, 홍성 외에도 이번에 예산, 금산, 뭐 천안 할 것도 없이 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요.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충남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이 복구에도 탄력을 받는 거겠죠? 네네.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것이 네. 이제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이 몸과 마음의 피해 빨리 수습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 거북이 뉴스에서도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네, 이번 거북이 사건 수첩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 현장을 제보자들이 전해준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출동. 예산. 시내 저렇게 막 그러니까 그냥 도로예요. 도로가 그냥 강이네요. 강이 됐어. 세상에. 냉장고. 도로가 강이 되네. 냉장고가. 오, 저거 봐, 저거. 나무 떠내려가네. 타. 저건 또 뭐야? 침대? 스티로폼인가? 이것도 냉장고인데? 가전제품 같아요. 네. 오, 무섭다. 야,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세상에. 그냥 다 강으로 변했어요. 아슬아슬하게 꽉 찼네요, 물이. 와, 심각하다. 최종 보수력 빠져도 못 쓰게 되지. 아우, 바다도 무섭다. 파도가 그냥 아주 네. 무섭다. 막 진짜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야. 아, 그래. 쓰레기들이. 또 쓰레기가 또 엄청 날 텐데. 아유, 이게 해수욕장이래. 아유. 백사장이 그냥 아주 그냥. 어우, 저 파도 치는 파도, 거 알지? 오. 바다하고 백사장하고 경계가 없어요. 야, 어디든 제 앞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뭐 태안의 경우에는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백사장인지 알 수도 그러니까요. 없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경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파도까지 저렇게 넘실대고 있으니까 보면서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네. 아까 보니까 되게 위험하던데 제보해 주신 분은 잘 대피하셨죠? 네, 그 안전한 곳에서 촬영하고 잘 그 대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다행이네요. 바닷가에서 그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야영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해안과 캠핑장 사이 그 방파제 10여 미터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다 지켜보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 박성수 거북이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은 어때 괜찮아진 건가요? 예, 일단 물은 빠지고 이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당일날 그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은 소속 약 한 30m 정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만조가 6시 땡땡이 만조였는데 그 파도가 약 한 3m에서 4m 정도 넘는 파도가 그 만조시하고 이 파도하고가 이게 딱 맞아가지고 그 방파제를 이제 노쪽 파도에 부딪히면서 이제 해일로 이것이 변경이 돼가면서 그 해수욕장 그 육지부를 덮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만조하고 또 겹쳤군요. 유현돈 씨. 예. 그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지금 그러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래서 일단 도로가 끊긴 건 긴급 복구를 해가지고 더 차량이 통행이 가능토록 돼 있고. 차량 통행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농용지 있는 부분하고 해수욕장 일원은 이제 그 임시 복구는 일단 끝냈고. 아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마을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스치고 지나간 자리니까. 네. 이제 안정화를 이제 빨리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세종보 수력발전소가 침수되고 강변 수변공원 시설도 일부 침수가 됐으며 일부는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종보 영상은 거북이 평상을 찾아주셨던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님이 제보해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서 폭우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김종술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금강에 나가 있는 김종술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종술 기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하늘은 계속 많이 찌푸려져 있는 상황인가 보죠? 예, 조금 전까지 또 내렸었어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 세종 보호 상황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보 영상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공주보는 어떤가요? 공주보, 백제보까지 수문이 개방된 상태인데요. 네. 아래쪽에 하구 뚝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만수하고 겹치면서 상류 쪽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거의 다 잠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부서지기도 했고요. 네. 일부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지천으로 역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경지가 침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강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인공 구조물이 있어서 결국 보라든가 아니면 하구뚝 구조물에 의해서 물이 역류하고 사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강은 흘러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종술 기자님도 너무 또 걱정되신다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살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그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는 피해 현장 출동. 어머, 홈이 많이 생겼네. 너무 많이 곳곳이. 빠졌다. 아, 저게 비 때문에 그렇구나. 빗길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굉음과 함께 파편이 아우. 저 옆에서 이렇게 물이 튄다고. 그러니까, 어머.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튑니다. 갑자기 물이 확 깜짝깜짝 튀니까, 놀라요. 저게 뭐? 어머, 아니 그 운동이네요, 진짜. 휘청대. 네. 구멍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저기 이제 차량이 속도 내서 빨리 가면 더 위험한 더 거 위험하죠. 아니에요? 많이 흔들리니까. 네. 심한 경우는 타이어가 펑크도 나고. 하여튼 저 버스가 휘청거릴 정도니까 아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 빨리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그렇죠. 그게 또 불가능하고. 근데 저렇게 포토홀이 뭐 차에도 위험하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위험할 수 위험해요. 있잖아요. 그럼요. 물이 그러니까. 갑자기 확 튀니까. 맞아요. 제보 영상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요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이제 공룡 발자국만한 포토홀이 급증했는데요. 네. 그 상반기 대전시에 접수된 포토홀 신고만 무려 6,200여 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소리인데 근데 울퉁불퉁해서 사고 위험도 많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 포토홀은
그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릴 만큼 운전자들에게 위험한데요. 그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와 휠이 이제 파손될 수도 있고 그 포트홀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후방 차량과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 심하면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렇죠. 위험하죠. 네, 이제 거기에 야간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도로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네, 그 비가 올 때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50% 이상까지 감속하시고요. 포토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 민원센터로 신고해서 피해 발생을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중한 제보 주신 대전, 세종, 충남 거북이 기자님들 사랑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연 재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옆에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 재난안전과 건설안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장마는 사실 매년 여름이면 이제 찾아오는 건데 이번에 비 피해는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 장마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 또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반이 연약해진 게 가장 큰 피해를 낳지 않았나. 뭐 600여 건 정도 산사태가 났다고 벌써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비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정말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다가 현장을 이렇게 직접 가보고 그 심각한 게 그 침수 피해더라고요. 예. 그 집중호우 침수 피해 요거 좀 대비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각 지역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내 집 앞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수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이렇게 화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어떤 침수 상황들이 안타깝고 마음은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집 앞에 있는 하수구가 넘쳐 흐를 때. 그렇죠. 네. 또는 배수로가 넘쳐 흐를 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배수로 청소. 왜냐하면 저지대면 저지대일수록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수로가 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도 배수로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셔서 알겠지만 토사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배수로 청소만 해주셔도 집 주변에 있는 침수는 피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런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버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뭉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또. 많이 보면 그 배수로 주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 농경지 침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정도에 지어졌던 보나 뚝 같은 것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흙이 굉장히 약해져서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미리 배수 펌프로 물을 퍼주시거나 또는 이 물이 넘치면서 뚝을 같이 밀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서 이 방수포 깔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내린 비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집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순식간에요. 이 집이 침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낮에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침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자다가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탈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무슨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집안에 물이 찼다는 얘기는 바깥에 이미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가족의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시고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피를 하실 때 누전 차단기를 꼭 내려주셔야 돼요. 아, 전기 감전.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꺼비 집을 내리라는 네, 말씀이시죠? 두꺼비 집, 그렇죠. 네,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그 가정주택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보시면 발목 높이에서 무릎 사이에 콘센트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냉장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각종 가전제품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물이 들어차 버리면 누전이 돼서 감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기가 통하는 사이 그 찬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감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 속에서 감전될 수 있는 확률이 한 20배. 20배? 네, 20%가 아니라 20배 정도 높다고. 네. 아니 근데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 자는 새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몸만 겨우 피했다. 근데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내가 뭐 챙기려고 하다가 나왔다는 인터뷰도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위험한 비상금 내가 숨겨놓은 거. 만약에 40만 그거 찾으려고 이렇게 안 돼.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있다,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걸 느꼈다 했을 때는 뭘 챙겨서 나와야 돼요? 일단은 빨리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 그만 챙기니까 말라니까. 뭐를 챙겨서 잘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절대 안 되면 이게 사실 많은 사례에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귀중품들 아까 통장도 좀 챙기고. 비상금 챙기시다가 못 빠져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뭐 하나 챙기면 또 요거 챙기는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챙기지 하나를 말라는 챙기면 거예요. 또 다른 녀석이 생각나고 또 다른 친구가 생각나고 잠깐만 여기 내가 책 사이에 끼워뒀던 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거를 챙기다 보면 빠져나갈 시간이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예 생각을 접어두고 네, 일단 사람만 챙겨서 네, 가족과 무조건 나의 목숨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일단은 대피를 하시되 만약에 물 높이가 허리 이상 찼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 물을 헤쳐나가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흙탕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야간에 만약에 대피를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작물에 걸려서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주택이라면 주택이라면 되도록이면 옥상이나 지붕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기를 지붕에 막 올라가서 피신하고 구조 요청. 구조 요청 하시는 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군요. 밖으로 나가시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그 산사태 났는데도 지금 직접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을 못 해가지고 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징후가 있다면서요. 그 산사태도 그런 징후가 있죠. 일단 산을 절개를 해서 주택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절개면들 그리고 우리가 산의 사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지하수가 용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산 속에 물이 많아서 뱉어내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그 물이 나오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치솟는다. 네, 치솟는다. 또는 뭐 산길이 갑자기 부풀어 오른다거나 또는 확 가라앉는다거나 이거는 물의 흐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흙탕물이 많이 막 빠른 속도로 흘러 내려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산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약간 지진처럼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흔들린다, 진동이 난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산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태풍에 관한 대비책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가 계속되고 나서 이제 8월, 9월에 오는 태풍 때문에 더 걱정이신데요. 사실 이 태풍이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비를 동반한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초속 10m가 되면 초속 10m가 보통 일반적인 약한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태풍이 약한 바람. 이 정도면 간판이 날아갑니다. 태풍에서는 약하지만 간판이 날아가죠. 네. 그리고 뭐 초속 20m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초속 30m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난간이나 이런 기둥을 잡지 않고서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고 자동차가 전복되고 네, 자동차가 전복되고 그렇게 되죠. 네, 그 정도의 바람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뭐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시설물 관리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묶어줘라. 묶어라. 예, 잘 묶어줘라. 그리고 들여놔라. 예, 밖에 옥상에 뭐 있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집안으로 좀 들여놓으시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다 무기가 될 수 예, 있겠어요. 뭐든지 날아가면 무기입니다. 네. 네.
이 복구 작업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복구 작업 시 주의할 점 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복구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분들께서 또 어려움을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통제예요. 맞아요. 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고객군 때문에. 네. 비상금 찾으러 오시는 분들. 네. 물이 아직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집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거주민이 네.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마음은 물론 다 이해하고 다들 마음은 아픈데 사실 지금 집이 무너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왔으면 또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큐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안전한 지역에 좀 머물러 주시고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하에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작업자분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잘 따라주지 않으시면은 조금 그런 분들한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거북이 뉴스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재난안전 교육을 할 때 가장 수업의 첫 질문이 과연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든요.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망간다. 묶어라. 들여놔라. 들여놔라. 정답은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당황하니까. 정신줄을 하면 안 돼요. 네. 정신을 정신줄이 제일 무섭잖아요.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지금까지 내가 뉴스나 매체에서 봐왔던 뭐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자.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랍니다. 네. 그럼 제 가족이 보이겠죠. 네. 그럼 빨리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빨리 일상으로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주신 이야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쨍하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요즘 날씨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워낙에 또 한 번 비가 내리면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요즘 비의 특징이라서 항상 대비하는 마음 또 기상 상황에 잘 귀 기울이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